반갑습니다. 청취닷컴 이남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취닷컴의 전체적인 개요부터 프로그램 하나까지 자세한 시연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닷컴은 지난 10년간 소리영어를 중심으로 듣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는 키워드로 전국 500여 학원의 원장님들과 영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원장님들과 저희의 동일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청취닷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컨텐츠입니다. 청취닷컴은 크게 교재와 멀티미디어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17개의 출판사와 협약을 맺어서 약 1,500여 권의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출판사로는 능률, 그다음에 언어세상, 이퍼블릭, 이퓨처, 또 월드컴, 키출판사, 웅진미디어, 해피하우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멀티미디어로는 아이들이 영어를 언어와 또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팝송, 영자신문, 뉴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업용 프로그램입니다. 컨텐츠 속의 원어민의 소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학 기능과 또 영상 자막을 제공합니다. 수업 전후로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단어 학습기와 단어 시험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듣기 학습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딕테이션 기능과 워크시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멋지고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듣고, 쓰고, 말하고, 단어 학습, 또한 내신 기출문제 등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 기능을 통해서 학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선생님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손쉽게 점검하며 학부모님에게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컨텐츠와 또한 수업용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취닷컴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시연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집에서 재밌는 영화 혹은 미드 이런 거 다운받으실 때 아마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컨텐츠 다운로드 받으실 겁니다. 그러시면 그거를 주로 곰플레어나 윈도우 미디어 등을 통해서 재생하실 텐데요. 저희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수업용 프로그램은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컨텐츠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혹은 선생님 컴퓨터에 그대로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수업용 프로그램을 여셔서 그걸로 여러가지 수업 형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저희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수업용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취닷컴 로고가 되어 있지만 학원 로고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원장님 컴퓨터에 다운받은 컨텐츠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C드라이브에 있는 멀티미디어는 이쪽에, 책은 이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컨텐츠 중에 뉴스를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네, 컨텐츠를 클릭하시면 재생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화면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면 맨 위쪽에 제목이 나오고요. 현재 일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2분짜리 뉴스가 7초째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배속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보시는 필름 마크를 누르시면 영상만 나오는 거고, 텍스트를 같이 수업하고 싶으시면 T와 필름 마크를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텍스트만 따로 수업을 하고 싶으시면 T를 누르시면 텍스트만 나오겠죠. 그리고 수업용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숨겨진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AB 버튼 누르시게 되면 주로 수업 전후로 하는 단어 학습에 활용되는 기능이죠. 단어 학습을 하거나 혹은 단어 시험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혹시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의 단어 추가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본문이 나와요.
아이들이 모를만한 단어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단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단어장이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뜻을 추가하시면 아주 손쉽게 단어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Save for Dictation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형태로 딕테이션 정보까지 저장이 되고요. Save를 누르시게 되면 단어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수업 전에 단어장 학습을 미리 준비하시고요. 복화 스터디를 누르시게 되면 아이들과 수업 전에 단어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단어를 이렇게 읽어줍니다. 단어를 감출 수도 있고요. 뜻을 감출 수도 있죠. 주로 이런 형태로 수업 전후로 단어 학습을 5분에서 10분 정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시험지를 뽑고 싶으실 때는 하단에 있는 메이크업 페이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한영으로 영안으로 시험지를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워크시트를 만들 수 있죠. 필요하시면 이제 객관식, 주로 이제 초등 저학년이나 또 멀티미디어는 주로 객관식도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객관식 버튼 누르시면 자동으로 객관식 시험지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숙제를 바로 연동하고 싶으면 여기 학원 단어장으로 보내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 단어를 바로 학습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단어 학습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학습 중에 하나인데요. 딕테이션 학습이죠. 아까 단어 블랭크 걸었던 게 여기서 바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이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단어 블랭크를 걸고 싶으시면 클릭만 하시면 블랭크가 바로 표현이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워드 파일로 보기를 하시면 바로 워드 파일로 열리기 때문에 간단한 편집을 통해서 바로 단어 학습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이런 딕테이션 시험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문장을 써보는 학습을 5분에서 10분 정도 주로 활용을 하시죠. 해석이 필요하시면 세 번째 버튼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석을 바로 출력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간단한 질문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 학원에서 이 플레이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막을 위쪽에 있으면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요. 또 글씨 크기를 바꾸실 수도 있고 폰트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조작을 키보드, 마우스, 리모컨 이렇게 세 가지로 다 하실 수가 있는데 키보드가 편하신 분들은 키보드 설정도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뉴스로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주 5일 수업을 하실 때 약 45분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학습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진행을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복화 스터디 버튼 누르셔서 아이들과 단어 학습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플레이를 해주시고요. 총 3번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와 뜻을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발음, 실행 횟수도 수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한번 다 따라하고 나면 선생님의 역할은 그 다음 단어를 감추고 다시 플레이해서 들려주시고 따라하게끔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학습하기 전에 충분히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다 따라 하셨으면 다음은 단어를 보여주고 뜻을 감추고 다시 한번 아이들이 단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단어를 오늘 학습할 단어들을 보통 9번 정도를 따라하고 또 다시 한번 인지해보는 과정들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갖는 거고요. 이렇게 단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영상을 그대로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플레이해 주실 때는 텍스트를 띄우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까 블랭크 걸렸던 부분이 이렇게 블랭크 처리되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이들과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한 디베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캐릭터가 나왔었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재밌었는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15분 정도 티칭이 들어갈 텐데요. 이 티칭에서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범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영어 학원인데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하고 떠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영상을 들려주고 반복하는 학습들, 그것들을 주로 해주시면 되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처음에 들려주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나오면 따라하는 것을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For Harry Potter fans, for Harry Potter fans. 네, 충분히 따라했으면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이제 설명하시는 부분. For Harry Potter fans, 해리포터 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자, 안 보고 쉐도잉을 해볼게요. For Harry Potter fans, 충분히 따라하게끔 유도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텍스트가 나오면 따라하게끔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Homesick for the Wizarding World.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볼게요. Homesick은 아까 단어의 학습에서 아마 배웠는데요. 향수병이라는 단어죠. 어떤 향수병인가요? Wizarding World, 마법 세계에 대한 향수병을 가지고 있는 해리포터 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 보고 쉐도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omesick for the Wizarding World. Homesick for the Wizarding World. 자, 다음 문장. 다시 한번. 좀 빠르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들어볼게요. 배속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텍스트가 나오면 아이들은 따라하게 유도해 주시면 되고요. They are now just a movie ticket away from going back. 이렇게. 자, 의미 단위 설명도 가능하시겠죠. Movie ticket away from going back. 이렇게 의미 단위 문장도 나누실 수가 있으시고요. 쉐도잉도 가능하시겠죠. 이런 형태로 15분 티칭에는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의미 단위의 문장을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주로 되실 거고, 아이들은 충분히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문장들을 반복하셨다면 마지막에 자동으로 리뷰를 해줘요. 이때는 아이들 같이 쉐도잉 연습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리뷰가 끝났다면 저희가 준비했던 딕테이션 시험지가 있습니다. 딕테이션 시험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아이들에게 딕테이션 시험지를 나누어 주시고 약 5분 정도 딕테이션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처음부터 문장에 들어가죠. 아이들은 딕테이션 학습을 진행하고 있겠죠. 딕테이션이 끝나면 5분 정도 또 단어 시험을 봅니다. 저희가 아까 단어장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버튼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 페이퍼를 누르셔서 바로 한영으로 이렇게 단어장을 나눠주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아이들과 단어 학습을 처음에 5분 정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고 약 10분 정도 간단히 아이들과 디베이트를 진행하신 후에 약 15분 정도 아이들과 함께 문장을 들려주고 또한 문장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는 시간들을 갖고 아이들 따라하게끔 하시는 약 15분 티칭이 들어가고요. 딕테이션 학습 5분 또 단어 학습 5분 학습을 진행해서 약 45분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멀티미디어는 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요. 교재도 비슷해요. 리딩 교재를 하나 열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젝트 링크라는 책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좀 받아보면 리딩 수업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판서 기능 그리고 또 반복 학습입니다.
선생님들 그 전에 책으로 수업하실 때는 책을 피시고, 자, 오늘 몇 페이지야? 하고 책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컴프리션 문제를 푸셨을 텐데요. 저희 가맹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렇게 텍스트를 띄워주셔서 굳이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판서하실 필요 없이 바로 판서 기능을 오픈하셔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 의미 단위로 설명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로 교재 같은 경우도 에듀플레이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수업용 프로그램인 에듀플레이어에 대한 부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그 이그젠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그젠 플레이어입니다. 중1부터 고3까지 시도교육청, 외고, 그리고 또 수능 모의고사 등 다양한 듣기평가 문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력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수업도 가능하시죠. 또 기출문제를 새로 조합하실 수도 있으세요. 중1부터 중3까지 문제를 조합하실 수도 있겠고, 또 중1, 고3까지도 조합이 가능하시겠죠. 또 유형별로도 시험지를 조합하실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길찾기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길찾기 문제만, 또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계산 문제만 이렇게 취합을 해서 새로운 시험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듣기평가 문제를 풀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문제 틀린 부분, 오답학습만 쭉 뽑으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수업을 저장해 놓으신 게 바로 뜨게 되어 있어요. 자, 수업 저장된 게 있으면 바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강의 준비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출문제, 기출조합, 혹은 유형조합, 온라인 오답조회 등 내가 원하는 형태로 시험지를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는 유형조합만 대표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1, 2, 3학년 중에 그림 문제 한 10문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 10문제 정도를 해서 새로운 시험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문제 시험지가 손쉽게 만들어지죠. 이쪽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필요 없는 문제는 클릭하셔서 삭제도 가능하시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저장하시게 되면 바로 시험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이 시험지는 바로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넘어가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들이 우선 아이들이 틀렸으면, 보통 듣기평가 같은 경우는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어떤 링크 사운드라든지 텍스트를 못 들어서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자막을 띄워서 그 부분들을 반복해서 들려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형태로 한 번 더. I'll have one chicken sandwich. 네, 이렇게 문장을 반복해서, 특정 문장을 반복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블랭크를 걸어서 그 부분만 딕테이션 학습도 가능하십니다. 랜덤으로 단어를 거실 수가 있겠고요. 특정 단어를 왼쪽으로 보내서 그 단어들도 블랭크를 거실 수가 있으십니다. 동일하게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험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정답은 여기를 누르시면 체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듣기평가에서 가장 또 고민하시는 게 중1, 2, 3 같은 경우는 WPM 속도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배속 조정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여기 보시면 배속을 1에서 2배속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배속 조정을 해서 아이들에게 듣기평가를 잘 학습할 수 있게끔 티칭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elsd.co.kr이라는 저희 학습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은 스튜던트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겠죠.
저희가 그 학부모 안내장에 대한 폼이 있기 때문에 그 안내장을 학부모님에게 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제가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을 해볼게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학생들을 등록하고 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고 점검하는 페이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학생들을 등록하고 숙제를 내고 점검하고 이 세 가지가 이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학생 등록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떤 학습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학습은 온라인 학습은 총 8가지가 있고요. 그 8가지에 대한 시연들을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입회했을 때 보는 배치고사죠. 저희는 총 5가지 레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레벨부터 5레벨까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파닉스를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할 필요가 없겠고요. 파닉스 끝난 친구들을 저희가 레벨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시험 중에 그 토셀이라는 시험이 있죠. 그 토셀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타터 정도가 레벨 2, 그 다음에 베이직 정도가 레벨 3,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정도가 레벨 4, 그 다음에 중2, 3학년 혹은 이제 토플이나 탭스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레벨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은 리스닝, 보캐블러리, 그래머, 리딩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약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학생이 오시면 신규 학생 시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학생이 레벨이 몇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시험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보기 버튼이 생긴 게 보이시죠?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IBT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리스닝 20문제를 직접 듣고 풀고요.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그래머, 리딩까지 직접 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 다 마치고 나면 선생님께 자동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약 40분 정도 시험 시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요. 재생하시면 바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듣고 20문제를 우선 풀게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쭉 20문제를 다 풀고 나면 선생님께 제출이 되었다라는 형태로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보기 버튼이 결과 보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 보기 페이지가 2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아이가 4가지 영역이 점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절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이가 저희가 기준하는 제시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레벨 3을 봤는데요. A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리스닝과 복화, 그 다음에 리딩은 A+을 맞았는데 그래머가 B등급을 맞았죠. 빨간색이 학생이라 보이겠고요. 초록색이 평균 점수입니다. 대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머가 이제 평균 정도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머 쪽에 동사 활용 부분이 3개가 전부 다 틀렸네요. 아마 이 친구 같은 경우 동사 활용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반배정 때 참고하셔서 학부모 상담도 가능하시겠죠. 자, 이런 형태의 학부모 상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배치고사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음으로 아이들이 이제 반이 등록이 되면 학습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주로 교재 혹은 멀티미디어로 숙제를 내실 텐데 학습하고 있는 학습물로 듣고 말하고 단어 학습을 가장 학습을 많이 하세요. 랩실에서 30분 학습을 한다는 기준 안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고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들에게 교재 관련해서 온라인 숙제를 내주실 텐데요. 가장 많이 내는 형태가 단어와 그 다음에 듣고 말하기 학습, 약 30분 정도 온라인 학습을 가장 많이 내주실 텐데요. 단어 같은 경우는 제휴된 교재 단어 연동이 되고요. 또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단어 추가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한번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3가지로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파워보카라는 11,000개
자기주도형 단어 학습이죠. 스스로 단어 레벨 테스트도 하고요. 또 레벨업 테스트도 하는 스스로 하는 단어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단어장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휴가 되어 있는 단어장을 가지고 숙제도 연동되어서 학습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시연해 드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형 학습입니다. 오늘 학습해야 될 단어를 먼저 풀이하게끔 되어 있죠. baby, we, 네, 이렇게 mother, afternoon, 예, 문제 학습을 하고 나면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parent, 네, 이렇게 영, 한, 또 한 영으로도 보여지죠. parent, 그 다음에 이미지 또 한글이 보여지고요. parent, 이제 저 레벨들은 이렇게 이미지를 같이 학습하실 수가 있죠. 이제 실제로 타이핑도 쳐봅니다. parent,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fternoon, 타이핑이 끝나면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테스트가 진행될 때는 맞은 문제까지 다 풀어보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리피트 학습을 한 형태의 단어 학습이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어 학습이 끝나면 이제 교재와 연동된 부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는 학습이 필요하겠죠. 이제 리스닝 학습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에 나와 있는 이 교재 중에 하나죠. 서브젝트 링크라는 책으로 한번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영어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총 4가지 스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언스크램블하고, 딕테이션하고, 오답학습 이 4가지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장기 기억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스텝에서 우선 듣게 되는 거죠. 서브젝트 링크 스타터 1 유닛의 두 번째 부분이죠. 다 듣고 나면 넥스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 들을 때는 문장을 언스크램블 하게 됩니다. for spring, A song for spring. Antonio Vivaldi was a Antonio musician in Italy. Vivaldi was once Antonio a Vivaldi was a musician musician in in Italy. Italy. 자, 이런 형태로 문장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벌써 2번 이상 듣게 되는 거죠. 다음은 딕테이션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오답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듣는 거죠. 딕테이션이 끝나면 오답 학습이 자동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정답이 보여지고요. 뮤지션. 정답을 치게 되면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맞은 문제, 틀린 문제를 선생님께 바로 제출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킹 학습도 바로 이어서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말할 수 있게끔 이제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녹음 기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성 인식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국내 음성 인식 기술이 대부분 비슷할 텐데요. 음역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오는지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쉐도잉을 해서 그 mp3 파일을 직접 원장님이 들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녹음을 하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점수 배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스텝에서는 아이들이 쭉 들으면서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스텝이 끝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문장을 한 문장씩 녹음을 하게끔 되어 있죠. 문장이 나오고 A song for spring 이렇게 녹음을 하면 점수 배점이 되죠. 모든 문장을 이렇게 다 녹음을 했다면 마지막은 쉐도잉까지 진행이 됩니다. 쉐도잉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이 문장을 들으면서 쭉 따라 하겠죠. 그러면 이 시간 막대가 지나가는 게 보이실 텐데요.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녹음이 끝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결과값들이 제공이 돼요.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고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교재 관련해서 단어 학습과 그다음에 듣고 말하기 학습 약 30분 정도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재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뭐 팝송 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애플사의 CEO죠. 스피치 했던 영상인데요. 그걸 리스닝으로 학습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리스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서 문장을 언스크램블 하게끔 되어 있겠죠. 언스크램블 끝나면 딕테이션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답학습, 이런 비슷한 플랫폼 안에서 컨텐츠들이 다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그잼 문제은행 쪽인데요. 저희가 문법 문제와 그 다음에 듣기평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잼 같은 경우는 중1부터 고3까지 듣기평가를 기출문제 혹은 유형 또 유형 조합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문제를 듣고 풀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오답학습과 오답풀이까지 이어진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머 엔진이라는 이피치에서 나와 있는 책과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약 8,000문항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문법 문제를 또 풀이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팅 학습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과 이제 프리 라이팅 두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라이팅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의 패턴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영자 신문이나 서술형 문제를 보고 이런 형태로 타이핑을 치고 또 영한으로 또 쳐보고요. 빈칸을 또 채워보고 또 문장 순서를 재배열하면서 쳐보는 형태로 아이들의 문장을 쭉 실제로 학습을 해보는 그런 형태의 라이팅 학습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써보는 영어 일기라든지 영어 에세이 활용할 수 있는 프리라이팅까지 제공이 됩니다. 프리라이팅 같은 경우는 자동 첨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첨삭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학습 툴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툴 중에 프리 홈워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에게 보통 숙제를 내실 때 뭐 교과서를 읽어오라는 형태의 숙제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북을 읽고 리테일링을 하거나 혹은 자기소개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숙제가 나갔을 때 카톡으로 녹음을 시키는 경우도 많으시고 이메일을 통해서 녹음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저희 프리홈워크를 통해서 학습하시게 되면 5분까지 자유녹음이 가능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학급을 추가하시고요. 여기에 숙제 유형을 기록하시면 아이들이 손쉽게 숙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자기소개 1분 그리고 교과서 본문 외우기 문 암기 본문 읽어오기 뭐 이런 형태의 숙제를 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급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숙제를 내게 되면 숙제가 제출이 됩니다. 역시 파일도 첨부가 가능하시고요. PDF 파일이라든지 한글 파일 이렇게 첨부를 해서 숙제를 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숙제를 내게 되면 이제 아이들 화면으로 숙제가 나가는 겁니다. 6가지 형태의 온라인 학습과 또 배치고사 또 이 프리홈워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학생 화면을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숙제가 나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베이직반의 숙제를 냈는데요. 우선 달력 화면으로 손쉽게 오늘 날짜의 숙제가 바로 뜨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고 달력을 클릭해서 숙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프리홈워크 같은 경우는 학습방에 들어가서 자유녹음 부분을 클릭해서 녹음 버튼 누르고 5분까지 자유녹음을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폼이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쉽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숙제 점검을 하셔야 되겠죠. 숙제 점검은 이제 숙제 관리를 통해서 숙제 통계를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아주 손쉽게 가능한데요. 간단히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가 자동 선택이 되고요. 원하시는 학급을 클릭하시고 숙제 냈던 영역을 체크하신 다음에 일괄 옵션 적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아이에게 어떤 숙제가 나갔는지를 바로 점검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성적표를 클릭하셔서 학원의 이름으로 성적표를 바로 프린트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영역별로 리스닝 혹은 스피킹 혹은 통합 성적표로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도 바로 숙제를 체크하실 수가 있고 출력물을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수업과 또 영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장시간 프로그램의 설명을 들어주신 원장님과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